새해 첫날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 중국발 스모그가 언제까지 이어진 건지, 또 한 주간 날씨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날부터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었는데요. 오늘도 농도가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주로 이 서울이라든지 인천, 영서지방, 호남지방,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이 다 서쪽 지방들인데 네네. 이들 지역들을 중심으로 어제 오전까지 농도가 높았었고 새해 첫날 오전이죠. 오후에는 바람이 좀 강하게 불면서 이제 좀 씻겨 내려갔었는데 오늘도 오후 늦게부터 해가지고 영서지방이라든지 경기 북부 지역들 역시 또 서쪽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한 두세 배가량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나쁨 단계라고 예보를 했거든요. 나쁨 단계는 평상시가 한 30에서 50 마이크로그램 정도라면 나쁨 단계가 80에서 한 150 정도니까 평소에 한 두세 배, 많게는 한 네 배가량 먼지가 더 많이 떠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환경부에서 권고하기로는 나쁨 단계에서는 네. 호흡기 질환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일반 건강한 사람도 가급적이면은 마스크를 쓰고 나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 서쪽 지역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네. 중국에서 날아오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쪽 지역이 농도가 높을 때는 예. 대부분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스모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은 아니었고요. 바람의 방향이 맞지는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오늘 낮 기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낮 기온이 높을 때 그러니까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춥지 않을 때는 중국에서 스모그가 넘어온다 또는 미세먼지가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낮 기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 북서풍이 아니라 서풍, 그러니까 서풍이 불게 되면 당연히 중국 내륙에 있는 미세먼지가 한반도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중국의 스모그가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과연 언제까지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올 것이냐? 네네. 중국에서는 일단 중국 기상대에서는 예. 내일까지 일단 중국에서 스모그가 상당히 높다가 좀 찬바람이 불면서 약간씩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6일까지는 중국 내에서 스모그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도 추위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주 중반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한반도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일단 환경부에서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일까지 예보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내일도 수도권, 그러니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고 미세먼지 농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알기로는 이렇게 겨울철에 중국발 스모그가 심해지는 게 아무래도 중국 내륙 쪽에서 난방을 많이 가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보통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 내에서의 석탄, 예. 특히 가정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쓰기 때문에 중국에서 스모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기상 당국이 원인을 분석을 해봤거든요. 실제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이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내에서 가정에서의 석탄 사용, 그 다음에 이 공장 내에서의 석탄 사용 이런 것들이 다음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으니까 없애면 되겠죠. 예.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없애려면 주로 경유차가 해당이 될 텐데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를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 내에서 최근에 이 경유차, 특히 오래된 차들에 대해서 폐차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없애긴 했는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우리가 1인 1차를 또는 1인 2차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 차를 폐차를 하고 새 차를 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고, 자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가정의 난방이라든지 공장 내의 난방을 이 석탄을 조금 줄이라는 것인데 사실 중국이 계속해서 개발을 앞으로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석탄 사용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고 공장 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일단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좀 골칫거리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당분간은 중국 내에서 스모그를 없앨 수 있는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중국에서 스모그가 발생했을 때 스모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또 되겠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인공강우를 시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비를 내림으로써 이 공기 내에 있는 공기를 없앤다든지 또는 밑에서 이제 물을 쏘아 올립니다. 중국 내에 이제 가면 중국에 가보시면 이제 거리에 물대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포를 하늘로 높이 쏴서 물을 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잡아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세종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는데 인공강우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개발이 더 돼야 되는 문제고 물대포를 계속해서 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국 내에서의 스모그를 당장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 지금 보면 중국에서 환경보호부의 고위 관리를 최근에 당적 박탈 처분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중국 스모그의 검은 손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9년 동안 계속 고위 관리직으로 환경에서 있었는데 기업들의 어떤 석탄 사용을 조금 더 봐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스모그를 조금 이제 키우지 않았냐. 그래서 중국에서 처분을 했는데 어쨌든 중국 내에서 이 중국 당국이 스모그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스모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장기적으로 제대로 대책을 세우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좀 해결은 어려워 보이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좀 날씨가 흐려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좀 온도는 많이 올라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이 7도에서 14도입니다. 그러니까 10도를 넘는 지역들이 있다는 말이죠. 상당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포근한 날씨가 오늘 찾아온 것이고 낮 기온이 서울이 10도고요. 철원이 사실 우리가 가장 추운 지역 중에 한 곳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원이 낮 기온이 7도고 광주 같은 경우가 영상 13도입니다. 그래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가 오늘 반짝 좀 찾아왔고 서울 같은 경우는 9년 전에 낮 기온이 한번 1월 상승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도 정도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따뜻한 날씨, 오늘이 서울이 영상 10도니까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자면 역시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엘니뇨를 꼽을 수 있겠고 엘니뇨의 해에는 일본 남쪽에서 좀 따뜻한 바람들이 계속 한반도 쪽으로 불어오다 보니까 한반도의 기온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것들을 올겨울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포근한 날씨가 좀 오래 갔으면 싶기도 한데 그럴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올겨울이 어쨌든 예년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포근한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포근한 날씨가 지속이 되다가 주 중반쯤 가면서 다시 한번 기온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낮 기온이 제가 아까 오늘이 10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주 중반쯤 가면은 0도까지 떨어지고 다음 주 주말쯤 되면은 낮 기온도 영하권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추위가 몰려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가 영하 15, 16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파입니다. 그 정도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떨어져 봤을 때 영하 한 8도, 9도, 영하 10도 정도니까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수 있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올겨울이 그렇게 한파가 내려질 정도로 춥지는 않습니다만 다음 주 중반쯤에 한번 큰 추위, 어쨌든 한파까지는 아니어도 큰 추위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온차가 워낙 또 크다 보니까 건강관리에도 그만큼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